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봤고, 여기 사후 절차 보시면 거기 가로 8번이 있습니다. 131페이지 동그라미 2번 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고 필증을 준 신고관청이 시도지사한테 보고하면 시도지사가 다시 국장에게 보고한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 가로 8번에 동그라미 2번이 그래요 지금. 다만 여기서 이제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을 해서 매달 국장한테 1회 보고한다고 돼 있어요. 동그라미 3번이에요. 동그라미 3번요. 네. 특별시장, 광역시장 뭐 이렇게 쭉 나온 거 있잖아요. 둘째 줄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을 해서 매달 한 번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보고한다고 하셔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는 신고관청은 신고사항에 대해서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건너뛰면 안 되는 걸 시도지사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보고다 그랬을 때 분기별로 보고한다, 이딴 식으로 나오면 안 돼요. 분기별로 보고하는 게 아니고 매달 보고하는 거예요. 분기별 X. 아니 적으셔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분기별 X. 예? 적어놓고 옆에다가 이렇게 나오면 틀리지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이게 이 요약집을 읽었을 때 문제집을 푸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응? 결국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를. 아, 이렇게 나오면 틀리지, 이게 맞지, 이렇게. 건너뛰면 안 되겠다. 이거 밑에 화살 표시된 거 있잖아요. 그것 갖고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시고 저기 132페이지 가보셔요. 132페이지 보시면 네모 2번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3번이 핵심이에요. 거기 보면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계약 시스템이 전자계약이에요. 전자계약을 하는 체결하는 앱이 있어요.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그 둘째 줄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다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는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이 된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나올 거라. 그럼 X야. 나올 것까지 딱 정해졌어. 이런 과목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틀린 것까지 다 정해진 과목을 갖다가 점수를 못 받으면 안 되죠. 응? 그 다음에 가로 2번 가시면 거민의제라고 돼 있잖아요. 부동산, 이것도 꽤 나와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이게 센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민은 받을 필요가 없게 돼요. 거민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된다. 그렇죠?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거요? 그렇지? 거래 신고했을 때도 거민은 받아야 된다. 이제 여러분도 출제운이야. 나오는 게 다 똑같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네모 4번에서는 가로 2번에 적정성을 검증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로 2번. 신고관청이죠? 검증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신고관청이 뜻이에요. 그래서 가로 3번에 보면 검증 결과를 등기소에 통보해요? 세무서에 통보해요? 세무서. 등기소 X 적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벌써. 등기소 X. 등기소 X. 없는데? 등기소 X. 세무서 통보하는 거예요. 자,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시험 공부는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했던 것도 하고 해서 지겨운 게 시험 공부인 거예요. 응? 지겨울 만큼 해야 돼. 그래야지 합격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지겹다 그러면 어떻게? 합격이 가깝다 이 생각이. 많이 지겨워 이렇게 하면 합격이 가깝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어디 보시냐면 우리 교재 133페이지 보면 정정 신청이 있고 134페이지 가면 변경 신고가 있어요. 이 정정 신청과 변경 신고를 갖다가 지금부터 구별을 해볼 건데 비중이 높진 않아요. 대충 해도 돼요. 적었는데 잘못 적어서 고치는 거야. 수정. 이게 정정 신청이에요. 응? 잘못 적었으니까 고치는 거, 수정. 그러니까 이건 사소한 것들은 다 정정을 허용해요.
그래서 정정 신청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 주소를 잘못 적었어. 이렇게 전화번호 뭐 잘못 적었어. 그러면 잘못 적은 거 고쳐야지. 위에서 밑으로 셋째 줄을 보면 전화번호를 잘못 적었다 그랬을 때 정정 신청을 해야 된다요?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니까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해야 된다 이렇게 낼 가능성이 있지. 위에서 밑으로 셋째 줄이란 말이에요. 밑줄 그어져 있잖아요. 어디 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밑줄 그어진 걸 보시면 돼. 그것만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 내용은 알 필요 없어요. 잘못된 거 고치는구나 이렇게. 자, 근데 134페이지 가시면 변경은 좀 신경 쓰셔야 돼. 이건 뭐냐면 잘 적었는데 나중에 계약의 내용이 바뀐 거야. 잘 적었는데 계약의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변경해서 신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6개가 나오는데 원래 지금 그 살려고 했던 지분은 3분의 1 지분이야. 그런데 좀 더 산다 그래서 2분의 1 지분만큼 살려고 그래요. 바뀌었지? 그럼 처음에 3분의 1 지분을 갖다가 신고한 거 이거 진짜예요. 가짜가 아니고 2분의 1 지분으로 변경했어. 그래서 변경 신고 이것도 진짜예요. 그러니까 계약의 내용이 바뀌어서 좀 더 산 거지. 왼쪽에 보면 정정 신청은 이겁니다. 3분의 1 지분인데 이걸 고쳐서 2분의 1로 바꾼 거예요. 왜냐? 이거 가짜야. 잘못 적은 거야. 진짜는 뭐예요? 요거지. 그래서 수정한 거지. 예? 고쳐서 이렇게 한 거지. 오른쪽에 변경 신고는 3분의 1도 원래 진짜였고 2분의 1도 원래 진짜지. 바꿔서. 그죠? 둘 다 동그라미야. 그러면 이런 지분은 가만히 보면 지분은 정정도 되고 뭣도 돼요? 변경도 되고. 이럴 때는 정정, 잘못 적었을 때. 이건 뭐예요? 계약의 내용이 바뀌었어. 이것도 진짜, 이것도 진짜. 이렇게 바뀌었네. 그러면 변경. 응? 면적도 마찬가지. 면적 바뀔 거 아니야, 이거. 이건 변경이지. 이거 뭐야? 면적을 잘못 적어놔서 숫자 잘못 적었어. 그러면 뭐예요? 정정이지. 그래서 지면 이렇게 하는데 이 지면은 정정도 되고 변경도 된다는 걸 이걸 통해서 기억해 두셔야 돼. 끊어 읽을 때 여기서 끊어 읽어야 돼. 지면 조금 바꾼다고 해요. 조금이 뭐냐? 조건 기한하고요. 금이 중도금, 잔금, 지급일이야. 그 다음에 거래 가격은 옛날에 거래 금액이라고 했다가 용어를 이렇게 바꿨어. 그게 그건데 뭘 바꿨는지 모르겠어. 하여간. 예. 그래서 거래 가격 요것도 금자로 인식하시면 돼. 금. 조금 이게 그거예요. 그렇지만 조심할 건 계약금 있어요 없어요? 계약금 없죠 여기? 계약금 계약일 그런 거 없잖아요. X 금은 금이지만 계약금 빠져있죠? 중도금하고 잔금이라고요. 그 다음에 변경 매수인 변경, 부동산 변경이니까 변경이지 뭐. 근데 변경은 제외시키는 것만 얘기합니다. 빼는 거. 매수인 A, B, C인데 A, B만 매수인으로 바꿨어. C 빼고. 그럼 이게 뭐예요? 변경이야. C 빼고 변경. 이걸 제외라고 해요. 제외. 뺀 거잖아요. 근데 A, B, C인데 A, B, C, D로 이렇게 하나를 D를 추가시켰죠. 추가는 변경이 아니에요. 이것 갖고 변경이라고 하지 않아. 빼는 것만 그래요. A, B, C인데 A, B, D로 바꿨어. C를. 교체라고 그래. 교체. 교체는 변경이 아니에요. 아니야. 뭐만 변경이에요? 제외. 그러니까 변경이 뭐예요? 제외야. 빼는 거예요. 변경이 뭐예요? 제외다.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 이제는. 그래서 이거 암기하면 지면 조금 변경한다. 변경이 제외다. 지면 조금 바꾼다. 변경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돼. 이걸 하셔서 이걸 물어보더라도 얘가 나오면 얘가 답이야. 이쪽을 정확히 암기하는 게 중요해. 갑니다. 이제 오른쪽에 해제 등 신고 갑니다. 계약이 깨졌을 때 하는 신고죠. 체결되었을 때 하는 신고는 거래 신고. 깨졌을 때 하는 신고는 해제 등 신고. 이렇게. 그러면 해제 등 신고는 누가 하느냐? 이거 간단히 보고 갈게요. 자, 동그라미. 잠깐.
135페이지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이에요. 나왔죠? 동그라미 1번의 기억번. 거래 당사자는 제3조에 따라서 신고한 뒤에 거래 신고요.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내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겠다. 해제 등 신고 누가 하여야 합니까? 당사자가. 의무죠, 의무. 자, 밑에 적어 놓습니다. 위반했을 때는 해제 등 신고 안 하면 500과입니다. 500과. 해제 등 신고 안 했다. 500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의무예요, 의무. 자, 정정 신청 안 하면 뭐예요? 500과? 정정 신청은 의무 아니에요. 할 수 있다지. 자, 변경 신고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500과? 아니, 변경 신고도 할 수 있다예요. 의무 아니고. 그렇게 돼요. 근데 해제 등 신고 안 하면 500과. 거래 신고 안 해도 500과. 의무는 거래 신고하고 깨졌었다고 하는 해제 등 신고 두 개예요. 동그라미 2번에 밑줄을 그어진 게 별표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3조 제3항에 따라서 신고를 했을 때는, 그러니까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에요. 그때는 당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제 등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일까요? 할 수 있다 일까요? 할 수 있다.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요? 해야 된다로 나올 건데 나왔을 때 X 이렇게 하시. 꼭 맞추고 돌아오시기를. 예?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음 페이지 가면 네모 3번에 가로 1번 별표. 이게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 제도하고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관계인데 가로 1번은 꼭 알아두셔야 돼.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고 해서 부동산거래 신고한 걸로 이렇게 의제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거 봐봐요. 이거 계약이에요. 계약. 여기가 계약. 이쪽으로 올 거예요. 여기 계약인데 요게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야. 근데 이게 허가구역이라고 하면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요렇게 계약을 써야 돼. 이게 토지거래 허가야.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면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계약서 썼어요. 매매 계약이죠. 땅에 대한 매매죠. 그러면 거래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 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인데 며칠 내 하죠? 30일 내 하는 거죠. 30일 내 거래 신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는 왜 하도록 하느냐 하면 투기 목적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려보는 거고, 응? 거래 신고는요. 세금을 제대로 물리겠다고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하고 얘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들어가는 땅을 매매했을 때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대로 받고 사전에 거래신고는 거래신고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아무 관련이 없어요. 두 개가.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라고 나와 있죠.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는 가만히 보면 아까 7가지 신고할 때 써먹는 양식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금방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동그라미 1번 매도인 칸이 있고 근데 안에 보면 주소란이 있어요. 동그라미 2번 매수인 칸이 있고 역시 안에 보면 주소란이 있죠. 그러면 주소란에 주소 적었죠. 근데 주소 말고 끄트머리에 보면 지분 비율을 표시하는 칸이 있나요? 그래서 자, 주소란에 거래 지분 비율을 기재한다 이렇게 나오면 동그라미 하셔야 돼. 그렇죠? 그렇게 냈더니만 야, 이거 주소란인데 주소 적어야지 하면서 X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소란인데 끄트머리에 뭐 또 적어요? 지분 비율. 두 번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낼 때 함께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내는지 별도로 내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에 제출 요것은 함께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제출했을 때는 거기 체크하는데 그러면 제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제공은 며칠 내 제공? 250 이렇게. 그 옆에 보면 별도 제출이라고 돼 있죠.
별도 제출은 매수인이 자기가 제출하는 거잖아. 그때는 별도 제출은 며칠 내 제출? 30일 내 제출. 응? 아니 137페이지 동그라미 2번 안쪽에 동그라미 3번을 보고 있는데 왜? 딴 것을 보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응? 그 옆에 보면 해당 없음이 있잖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어떤 경우? 그러면 안 되고 유격주, 조과주, 법인지에 안 들어갈 때 그러면 해당 없음 해야지. 셋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밑에 가면 외국인의 부동산의 매수용도 별표. 외국 사람이 매수인이면 두 가지를 꼭 적어줘야 돼. 하나는 국적. 오른쪽 귀퉁이 위에 보면 국적 표시하는 난이 있죠. 국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매수용도. 그래서 레저용인지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이런 용도를 표시하게 되어 있다. 그쵸?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밑에 나와요. 개공에 대한 정보를 적어요. 뭐 주민등록번호도 적네 보니까 상호도 적고 중개업소 등록번호 적고 뭐 이렇게 세부적 내용 안 나와요. 자 다음 페이지 138페이지 가보셔요. 138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6번 박스에서 동그라미 6번 보셔요. 6번 보시면 제목이 소재지, 지목, 면적 세 가지죠. 이 소재지, 지목, 면적은 동그라미 6번은 뭘 보고 적을까요? 대장. 대장 보고 되고요. 대장. 대장이라고 써주시고. 근데 안에 가면 대지권 비율이라고 나오죠. 그 대지권 비율은 건축물 대장에 나와요? 안 나오지. 등기부에 나오죠. 표제부에 나오죠. 그래서 등기부 보고 적는다. 요게 아직 출제 안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대지권 비율은 뭘 보고 적어주는 거예요? 등기부. 등기사항 증명서. 그거 하나 딱 대비하시고. 자,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작성 요령 중에 동그라미 7번 별표 치시고 단골. 예. 계약 대상 면적에는 아래쪽입니다. 제 아랫부분 동그라미 7번 두 줄.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서 적되 건축물의 면적일 때는 집합 건물일 때는 무슨 면적? 전용 면적. 같은 지읒자 돌림으로 아시라고 그랬어요. 집합 건축물은 뭐예요? 전용 면적. 그 다음에 또요. 그 밖의 건축물은 무슨 면적? 연면적. 이렇게. 동그라미 8번 보십니다. 8번은 물건별 거래 가격 난에는 이렇게 돼 있죠. 물건별 거래 가격 난에는 이렇게 동그라미 8번. 요거 이제 5줄을 다 읽어볼 텐데 물건별 금액란을 적을 때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을 적습니다. 그 매매계약서에 세 필지 땅을 한꺼번에 거래할 수도 있어요. 계약서에다가 필지 3개를 세 필지가 딱 보통 한 몸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될 때 그럴 때는 그 금액을 필지별로 2억, 3억, 5억 따로따로 적어준다 이거예요. 그걸 물건별 거래 가격이라고 그래요. 합치진 않고. 예. 그런데 가격 적어줄 때 첫째 줄 끝에 최초 공급 계약 또는 전매 계약의 경우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래 신고 대상 물건 중에서 눈에 보이는 토지나 건물 아니고 아파트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공급계약과 전매예요. 이럴 때는 세 가지를 갖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 매매하면 뭐 나눠서 적어주는 거 있나요? 건물 10억 그러면요 10억 적고 끝나는 거잖아요. 건물. 근데 여기 지금 아파트 분양권 어때요? 짓고 있잖아. 조합원 입주권도 결국은 새 아파트 올라간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단순하지 않아 금액이. 자 옆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공급 가격이라고 돼 있죠. 다른 말로 분양가예요. 분양가 적어주고 그 옆에요. 옵션 비용에 동그라미 치시고 옵션 비용을 선택 비용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 금액 구성상 옵션 비용, 옵션 선택한 것에 따라서 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옵션 비용. 그 다음에 그 밑에 추가 지불액.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분양가 그거 금액에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가 선택 비용이 있으면 선택 비용까지 이렇게 금액을 형성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 분양권을
팔아먹는 쪽에서는 프리미엄을 받아 먹어야지. 처먹는다고 그래. 프리미엄을 받아 먹어야 될까요? 프리미엄을 받아 먹으면 어떻게? 분양가에다가 자기가 선택한 옵션 비용에다가 또 피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금액을 적어주게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금액이 단순하지 않다 이거지.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것은. 근데 뭐야? 우리 일반적인 건물 10억 그러면 그냥 10억이요. 근데 아파트 분양권은 이렇게 금액을 이렇게 구성하게 된다는 거고, 특히 넷째 줄을 보면 이 경우에 각각의 비용에 부가세가 있을 때 금액을 적어줄 때 이제 비용도 그 형성하게 될 텐데, 거기에 비용에 부가세가 있으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 보셔야 되냐면 이거 삼각형을 꼭 기억하세요. 예, 여기 거래신고 대상 물건은 이렇게 해가지고 토, 건, 공, 지, 지위 매매가 전매요. 거래신고 대상은 토, 건, 공지인데 요걸 위아래로 두 개로 쪼개야 됩니다. 토지, 건물 요거하고 그다음 밑에 공급계약과 전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공급계약 전매는 부가세 포함. 왜냐? 이것은 뚱뚱하잖아. 뚱뚱해. 많이 먹어서 뚱뚱한 거예요. 많이 먹어서 부가세 포함 이렇게. 위에 토지 건물은 어떻게? 홀쭉하죠. 부가세 제외. 많이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두 놈이 있는데 참 정말 달라요. 큰 놈은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수박을 사갖고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수박 좀 먹으라 그랬는데 안 먹어요. 큰 놈은 그렇게 안 먹어요. 요 큰 놈이에요. 위에 부가세 제외. 예? 그렇게 안 먹어서 빼빼 이렇게 되는 거고, 둘째 놈 있잖아요. 아침부터 두 그릇 먹어요. 얼마나 처먹는지. 이게 부가세 포함. 그래서 살찌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부가세 포함. 밑에 놈이 밑에 놈. 예? 밑에가 둘째 놈이요. 부가세 둥둥둥둥둥 부가세 이렇게 먹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출제 영순이. 근데 이게 금액 적어줄 때 이런 거예요. 금액.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가면 총 실제 거래 가격이 있어요. 총 실제 거래 가격을 적어줄 때는 전체 금액을 적어줍니다. 전체 금액. 특히 이 별표 쳐두실 게 가로 안에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때 세 필지 땅을 한꺼번에 거래. 그러면 총 실제 거래 가격란에는 합계 10억 이렇게 적으셔야 돼. 그래서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때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합계란 말 빠지면 틀려요. 제가 볼 때는 출제 영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면 종전 부동산란이 있죠. 종전 부동산은 밑에 입주권이라고 써두시라고 그랬죠. 종전 부동산이 난 그 박스 안에 보면 동그라미 10번 밑에 입주권 써주시고, 이게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아파트 분양권은 종전 부동산 개념이 없죠. 근데 재개발 조합의 입주권은요. 옛날 오래된 빌라가 아파트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전 부동산은 오래된 빌라가 종전 부동산이 돼요. 그래서 입주권일 때만 적어주는 항목이 10번이에요. 아파트 분양권은 안 적어주지. 그러면 종전 부동산과 관련해서 적어주는 항목 중에서 보니까 오른쪽에 그 거래 금액란을 보세요. 거래 금액란에 보면 추가 지불액 찾으셔서 동그라미 치시고, 추가 지불액 동그라미, 그 옆에 권리가격 있죠. 그 두 개 동그라미 치셔야 돼. 추가 지불액과 권리가격 두 가지를 동그라미 치시라. 그럼요, 조합원 입주권,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판다 그랬을 때 헌 빌라의 값이랑 그걸 권리가격이라고 그래. 응? 감정평가하고 막 해서 헌 빌라 가격 플러스 이제 요게 장차 뭐예요? 새 아파트로 바뀔 거잖아요. 그러면 새 아파트 조합원한테 분양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분양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보면 이거네요. 이 종전 부동산은 조합원 입주권일 때 적어주는 항목인데, 적어주는 항목 중에 추가 지불액하고 권리가격 두 가지가 핵심이다. 이게 오래된 아파트, 빌라의 값어치.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지불액은 조합원 분양가가 3억이면 1억 정도는 더 내야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가치는 2억이니까. 근데 어떻게 바뀔 거니까? 3억으로 바뀔 거니까. 추가 부담금이 어떻게 돼? 1억이지, 1억. 이렇게. 네. 추가 지불액 1억 이렇게 되지.
여기다 이제 뭐 프리미엄 같은 거 붙여서 또 거래될 수 있겠죠. 예.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기셔서 어디 가시냐면 146페이지하고 147페이지 가보실게요. 146페이지하고 147페이지 기존에 있는 교재 내용을 대체해서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라고 따로 한 장짜리 나눠드린 거 있죠. 그것을 그 사이에 붙여놓으셔야 되고, 기존에 있던 책에 있는 건 읽지 않으시는 겁니다. 대체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오늘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이거 안 나눠드렸나? 옛날에 나눠드렸죠 이거. 안 받으신 분 이따 이거 받으시면 돼요. 예, 근데 요거 있는데 그걸 설명드릴 텐데, 임대차 신고제도가 또 나올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얘가 한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세 가지입니다.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신고하는 거잖아요. 이 주택이 뭔가가 첫 번째 포인트예요. 이 주택은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을 의미해요.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 얘기하는 주택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일 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용도가 뭐냐를 가리지 않고 혹시 사무실 용도든 오피스텔 업무용이든 가리지 않고 주거용으로 실질적으로 쓰고 있으면 주택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택의 용도로 쓰고 있다. 그것을 요 주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주임법상의 주택을 의미한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임대차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상가 임대차를 했을 때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는 신고합니까? 아니요. 토지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신고해요? 아니요. 주택만 신고하는 거예요. 그 주택은 실질적으로 따진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 가보시면 신고 대상 지역이 두 번째 포인트인데, 요 지역은 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근데 거기서 땡땡시 그러면 무조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구자 들어가면 또 무조건 들어가요. 땡땡구 이렇게. 예.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제주 특별자치시 이거 어디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인데 여기 저 세종시 제주도나 세종시는 다 들어가. 근데 이제 핵심은 군 있죠. 군 지역은 땡땡군 그러면 다 들어가지 않고, 군 지역 같은 경우는 어때요? 경기도에 있는 군, 광역시에 있는 군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군 중에서 충청북도 보은군 있는가 모르겠네. 바뀌니까. 보은군 그러면 안 들어가. 강원도 횡성군 그러면 안 들어가. 그죠? 전라남도 구례군 하면 안 들어가. 제 고향이야. 안 들어가. 거기 군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거야. 군. 어디만 들어가? 경기도하고 광역시 이렇게. 근데 이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틀리게 내지는 않을 것 같아. 자, 세 번째 포인트가 금액이에요. 금액. 여기가 가장 핵심이지. 나올 부분은 세 번째죠.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요거 보증금이 어떻게 6천만 원 초과, 월세는 뭐예요? 30만 원 초과.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신고해야 되죠. 그래서 기억할 때 63빌딩. 제가 이제 아직도 못 가본 데가 63빌딩. 부패를 못 가봤다고요. 얘기만 많이 듣고. 그래서 한번 저번에 가격 알아보니까 한 10몇만 원씩 하는 것 같던데. 12만 원. 그래서 우리 애기들하고 언제 한번 갈까 이렇게 생각 중인데, 문제는 뭐냐면 애기들이 바빠요. 저는 되는데 시간이 애기들이 바빠서 잘 안 되더라고요. 자, 63빌딩. 근데 이거 초과예요, 초과. 자, 이거 이제 예를 들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 지역은 다 해당 지역이라고 보고, 보증금 1억에 월세가 20만 원입니다. 임대차 신고해요, 안 해요? 합니다. 요것 때문에 하는 거지. 이건 아닌데.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또는의 뜻이에요. 자, 보증금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오피스텔이요. 월세가 70입니다. 전에 70짜리 임대차 신고무가 역시 있다. 요것 때문에 있는 거니? 이건 아닌데. 자, 보증금 6천에 월세 30입니다. 글쎄, 이거 비슷한데 얘랑 사실 비슷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 신고 의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왜 그래요?
넘어야 돼. 안 넘었죠. 요것도 넘으면 돼. 안 넘었죠, 이것도. 아, 신고 뭐가 없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잖아요. 경계잖아요. 초과란 단어 나오잖아요, 초과. 아까 6억 주, 조과주 이런 건 뭐예요? 1억 토, 지토 이건 뭐예요? 1억 토, 6억 토는 뭐예요? 이상. 거긴 이상이고 여기는 뭐예요? 초과. 초과 이상 이런 거 잘 하셔야 돼. 예. 옛날에 제가 노원인가 어디 이제 첫 강의를 갔는데 지하 주차장을 내려가게 됐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려고 해서 내려가려고 했더니 지하 주차장 요 입구에 문 열리면 이제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응? 제가 몰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으로 쏙 들어가서 밑에서 이제 운전해서 주차시키는 게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여기에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져 있어요. 2000cc 이상 출입 금지. 2000cc 이상 출입 금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제가 이제 소나타니까 딱 2.0이잖아요. 저는 이거 들어가라는 소리예요? 들어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어? 말란 소리예요, 이거. 이상 그러면 2.0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은 이상, 초과, 미만이야. 아무 구별 없이 써요. 아무 구별 없이. 법에서 그랬다면 큰일 나요. 그거 하나 때문에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법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봐서 이상, 미만, 그게 그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야. 출제도 그렇게 돼요. 응? 그 경계를 물어봐.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 2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 이런 거 다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법에서는. 그 경계가. 그것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목숨이 걸려있어, 목숨이. 그걸 어떻게 가볍게 생각을 해요? 라고 여러분들이 합격하신 뒤에 일반인한테 큰 소리 쳐주세요. 뭐 사소한 거 이거 가지고 막 그러자면 너 법을 몰라서 그래 하면서. 자, 여러분 이 말은 들어가면 안 되죠. 예? 그렇지만 제가 용기를 내서 들어갔더니 다 2.0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보시겠습니다. 가로 1번에 동그라미 그 제일 끝에 당구장 표시된 거 있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이거 출제가 유력합니다. 갱신하는 경우에 보증금이나 월세는 증감이 없는데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주택임대차 신고를 이건 구체는 변경 신고입니다.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까? 할 필요가 없다. 실무적으로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온 게 이거예요. 응? 기간은 바꾸지. 그렇다고 변경 신고 하느냐? 안 해. 안 했다가 이게 과태료 얻어말 것 같으니까 구청에 맨날 전화 와가지고 이런데 맨날 똑같아. 구청에서 지겨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막 그 문자 보내서 막 부동산에 좀 제발 좀 안내 좀 잘해달라고. 응? 시험 내겠어 안 내겠어? 좀 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임대차 신고와 관련해서 빨리 나머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죠. 나머지는 여기 보시면 주택임대차 신고는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내에 신고하는 겁니다. 이것도 30일입니다. 어디 가서 신고하느냐 하면 주택소재지 시군구청장입니다. 거기를 뭐라고 불러요? 신고관청. 근데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시군구청이 면, 동사무소에 위탁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 하실 때는 동사무소 가셔서 하셔요. 응? 실제는. 그렇지만 시험에서는 시군구청이라고 나오면 맞다고 하셔야 돼요. 위탁을 이렇게 해놨어 법조문에서 또. 그래서 요 위에 것도 맞고 뭐 위탁한다 이거 밑에 것도 맞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30일 지켜야 되고. 그럼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끊어주고 그 다음에 적정성을 검증해. 누가? 신고관청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신고를 하는데 1000에 70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거든. 1000에 70 오피스텔인데 임대차 신고해야 되죠. 신고 안 하면 100과예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신고 안 한 죄가. 근데 1000에 70으로 신고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투룸이어서 1000에 원래 100짜리야. 근데 세금 때문에 70으로 낮춰서 신고한 거야. 이건 뭐가 돼요? 이건데 저렇게 신고하면 거짓 신고지. 거짓 신고, 허위 신고죠. 그러면 거짓 신고다 그러면 이것도 100과예요. 신고 안 해도 100과, 거짓 신고 이것도 100과 이렇게. 1000에 70이었다가 지금 이번에
10만 원 올라서 1080으로 바뀌었어. 2년 뒤에. 그럼 이건 변경 신고하셔야 돼. 변경 신고. 월세가 10만 원 올라갔으니까 변경 신고 안 해도 백과예요. 임대차 신고 안 해도 백과, 변경 신고 안 해도 백과, 허위 신고해도 백과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가로 3번에 보시면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원래 임대차 신고는 핵심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신고하는 거예요. 중개사 사장님이 전세계약서 써주고 월세계약서 써줬다고 해도 중개사 사장님은 임대차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 우리는 신고할 의무가 없어.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다른 점이잖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사장님은 계약서를 써줬다 그러면 신고 의무가 생기고 오히려 당사자는 없어. 근데 임대차 신고는 당사자가 있는데 보통 개공이 써줄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이때는 개공의 신고 의무가 없고 당사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거래 신고하고 정반대란 말입니다. 출제가 이게 안 되면 뭐가 출제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일방이 여기 당사자가 신고할 때는 원칙은 공동신고. 그러면 단독 신고할 수 있는 경우 있나요? 있지. 어떤 경우에 단독 신고? 일방이 거부하거나. 그죠? 일방이 거부하는 경우 꽤 있을 수 있어요. 임대인이 거부를 해. 거부하는 게 아니고 임대인이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임차인 혼자 가서 신고한다고. 계약서 들고 와서. 그러면 받아줍니다. 그리고 임대인한테 확인합니다. 전화 확인은 하든. 계약서 들고 오면 계약서 가지고 확인해버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이거보다. 임차인 혼자 합니다. 보통. 그리고 임대인은 모릅니다. 신고한지도. 전화 왔는데 나중에 전화 끊고 나서는 기억도 안 납니다. 전화한 동사무소 같은 데 전화 올 수 있거든. 근데 전화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임대차 신고 안 하면 막 과태료 물린다고 그러니까 임대인분들이 막 놀라서 전화 오는 경우가 있어. 거기서 들어가고 나 임대차 신고 안 했는데 벌써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 했어. 다른 사람이 임차인이. 그 다음에 국가 등이 일방이 국가 등일 때는 국가 등이 해야 되겠죠. 거래 신고하고 똑같아요. LH공사가 빌라를 세를 놔. 또 임대차 신고는 누가 하는 거야? LH공사만 하는 거야. 그거 임차인이 하는 게 아니지. 그게 이거지. 꽤 있어요 이거 이런 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신고사항 있죠. 암기하셔야 되는데 신고사항 암기 어떻게 암기하냐면 칠판에 있죠. 인물을 보니까 1등이구만. 인물을 보니까 1등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5가지. 인자가 뭘 것 같아요? 인적사항. 인자는 맨날 거의 인적사항이잖아요. 1번. 물은 뭐예요? 2번. 물. 임대차 목적물. 물에다 동그라미 치셔야 되죠. 물. 목적물인데 그거에 소재지나 면적이나 종류. 오피스텔인지 빌라인지 아파트인지 연립주택인지 이렇게. 그다음 면적이 23제곱미터인지 뭐 30몇 제곱미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3번. 보가 뭐예요? 보증금하고 월세. 4번 갱은 뭐예요? 이것도 아실 건데 갱신요건 행사 여부. 그죠? 5번이 뭐예요 이거? 요게 좀 어렵죠? 일자인데 계약 체결일. 에? 계약 체결일. 또요 계약 기간. 끝에 거 좀 조심하시고. 근데 어쨌거나 여기 임대차 신고사항에 중개사 있어요 없어요? 중개사 없어요. 중개사는 임대차 신고 의무도 없고 신고사항도 아니고. 자, 조건기한 있어요 없어요? 조건기한 신고사항에 없죠. 요게 중이 조한다인데 중이 조한다 요거 있잖아요. 중이 조한다 요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는 나와. 근데 임대차 신고사항에는 없어. 중이 조한다가 임대차 신고는 없다고. 그럼 답은 거의 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인물을 보니까 1등이구만 하고 인물 좋다는 뜻이에요. 인물을 보니까 1등이구만 이렇게. 아니 제가 어떤 사람한테 나는 진짜 다시 태어나면 정말 잘생긴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친구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그거 지금 생긴 거라도 다행으로 알고 살아야지. 아주 충격을 받아갖고.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거죠. 맞지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철학자가 얘기했는데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욕심이 무한대해서 그랬대요.
자기가 원하는 걸 가졌죠. 난 가졌으니까 이제는 행복해 끝 이게 아니고 또 다른 걸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행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서양의 철학자인데 이런 욕심을 끊고 버리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그게 어렵겠지만 근데 이걸 추구하는 게 불교잖아요.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욕심을 딱 내려놓으면 득도의 경지에 올라가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욕심 부릴 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의 철학자가 오래전에 얘기한 것이 불교 교리하고 일맥상통하잖아요. 정말 신기해요. 사람 생각이. 예. 근데 생각은 그렇게 되는데 행동인 참 어렵다. 그래서 참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조물주가. 예. 나쁜 조물주죠. 자, 거기까지 봤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뒤에 가시면 가로 6번 나왔습니다. 가로 6번에 동그라미 1번 그 네 줄 한번 읽어보세요. 네 줄 지금 가로 6번에 동그라미 1번 네 줄. 자, 임대차 계약이 해제가 되면 해제 등 신고를 할 수 있답니까? 해야 된답니까? 해야 된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변경 신고 안 해도 100과 해제 등 신고 안 해도 100과 이거 보려고 본 거고. 그다음에 가로 7번에 동그라미 1번 별표입니다. 만약에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전입 신고를 했다면 우리 거래 신고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임대차 신고는 한 것으로 본다. 이거 중요합니다. 전입신고하면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별표. 출제 유력합니다. 이거. 됐습니다. 이제 외국인 특례로 가보시겠습니다. 148페이지. 자, 지금부터 이제 15분에 걸쳐서 외국인 특례가 한 문제가 나오는데 내용이 많지 않아서 문제는 여러분이 그냥 준비한 것 좀 준비하시면 그냥 한 문제 맞출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외국 사람을 차별하는 법이에요. 외국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등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할 때 차별해요. 언제 차별하냐면 부동산 등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할 때. 얘하고 얘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여기서 얘기한 외국 사람은 동그라미 1번 대한민국 국적을 안 갖고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동그라미 1번 외국인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안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동그라미 1번 이거 외국인이지. 동그라미 2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뭐예요? 단체. 예? 여기 2번 단체하고 법인은 어떻게 달라요? 단체는 설립등기가 되기 전, 설립등기가 끝나면 법인. 사람으로 치면 태아. 출산하면 사람. 그런 관계 있어요. 단체가 이렇게 법인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자, 근데 동그라미 3번. 한국 법인이나 단체인데 그럼 원래 적용이 없어야 돼요. 규제 안 받는데 한국 회사인데 예외적으로 여기가 주로 출제가 많이 되죠. 외국인이 지배하는 구조일 때는 외국인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한국 회사인데 한국에 차려진 회사인데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외국 사람이야. 구성원 다니는 직원들. 그 다음에 임원의 절반 이상이 외국 사람이야. 임원진. 예. 그 다음에 출자된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출자했어. 그 다음에 한국 회사일지라도 그 회사 주주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외국 사람이나 외국 법인이 갖고 있어. 외국 법인이 투자해서 만든 회사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넷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외국인이야. 외국인이 들어가. 넷 중에 하나. 그래서 구성원, 임원, 자본금, 의결권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건 틀리게 안 내. 요 숫자 2분의 1 요 숫자 기억해야 돼. 그리고 이상이라는 거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해를 잠깐 해보시면 임원이 10명이라고 해봐요. 한국 회사인데 임원이 10명. 그 중에서 한국 사람이 5명.
미국 놈이 5명 이렇게 해요. 응? 미국 놈이지 뭐. 응. 미국에 대한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돼 우리. 예. 뭐 미국이 우리나라 잘해줬지. 고마워. 끝. 뭐 어때? 아니 이번에 난 진짜 좋아 열받는 게 그 누구야 저기 그 바이든이라는 그 미국의 대통령인가 뭔가 그 있잖아 노인네. 어떻게 한나라 정상으로 이게 저 악수 인사하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를 해? 에? 얼마나 동양 사람을 그 우습게 봤으면 그렇게 그냥 가서 그냥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 얼마나 우습게 알아요. 이제 우리가 국력을 키워갖고 이제 나중에 안갚음을 해줘야 돼. 나쁜 놈의 새끼들. 우리가 윈 나라로 모실 필요 없어.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용은 해먹어야지. 응? 힘이 세니까 이용해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앞에서는 굽신굽신 하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고 그냥 발바닥을 핥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는 지났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핥았을 때도 있지만 화나 죽겠어. 미국 놈 5명이야. 그러면 외국인이 들어가냐고. 들어가지.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반반 들어가. 반만 돼도 들어간다는 거지. 요걸 아시면 돼. 에? 끝이야 이거. 그 밖에 무슨 뭐 국제연합이나 외국 정부나 무슨 국제 다 들어가겠지. 이건 뭐 할 필요도 없지. 낼 게 없으니까 그런 것도 막 주소다네 막 그냥. 응? 어렵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이니까 여기는 토건 공지는 똑같아요. 토건 공지 똑같아. 혹시 여기 미국 분 안 계시죠? 저 갑자기 또 모르지 또 미국 분 계셔가지고 제가 또 사과를 해야 될지 모르는 일이지. 자, 토건 공지 이렇게 되잖아. 근데 여기서 소유권 취득이잖아. 소유권 취득. 여기가 핵심. 제가 볼 때는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 소유권 취득 그럴 적에나 간사법가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아니라 무슨 지상권을 취득해요. 하거나 말거나. 그죠? 전세권, 저당권 취득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뭐만 관심을 가져? 소유권. 그것도 팔 때는 관심이 없어. 취득할 때 관심이 있어. 여기가 핵심이에요. 핵심. 제일 핵심은 세 번째야. 이거.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땅을 팔어. 팔든지 말든지요. 파는 건. 취득할 때나 이건 규제를 한단 말이지. 자, 거기까지 봤고 규제 내용을 보면 들어가서 허가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허가. 좀 센 거죠. 이 허가받는 것은 오른쪽 페이지 나온 거잖아요. 허가받는 것은 토지에 대해서 허가받는 거. 토지. 땅에 대해서만 허가 제도가 있어요. 아까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제정 목적이 있었잖아요. 목적할 때 뭐 신고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야. 그죠? 외국인 특례는 어때요? 임대차도 신고지. 주택임대차도. 외국인 특례는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다음에 이제 셋째 시간에 나올 게 토지거래 허가 제도거든. 토지거래 허가는 신고가 없어. 허가만 있지. 그러니까 이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신고도 있고 끝에 가면 허가도 있고 중간에 섞인 게 외국인 특례란 말이에요. 허가받은 땅 요 4군데 암기하셔야 돼. 이것만 물어봐. 지문 하나예요. 거의 보면 지문 하나가 나와 이게. 그러면 특별한 야생 군사 문화는 허가받으라. 특별한 야생 군사 문화는 허가받으시라. 이거 암기하셔야 돼. 요 4군데에 들어가면 허가받을 땅이야. 그래서 허가를 받아내고 그 다음에 계약서 쓰고 이렇게. 허가받기 위해서 허가 신청을 넣으면 심사를 짝짝짝 해서 허가 내주고 계약서 쓰게끔. 그 허가받는 땅 4군데 야자가 뭐죠?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야. 요 생은요 생태경관 보존지역. 생태경관 보존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 이 4군데 암기하셔야 돼.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대표적인 경우는 지리산하고 요새 이제 반달곰이 막 출몰한다면서요. 사람 앞에 쫙 나타나서 놀래게 한다면서 반달곰 많아져가지고 지리산 반달곰 그거 이거고 제주도 있잖아. 제주도 동식물이 좀 희귀한 게 많대요. 그래서 거기도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렇게. 한라산 가보셨어요? 한라산? 안 가보셨어요? 저는 그 정상 밑에까지는 가봤어요. 억지로.
옛날에 박무가 선생님들이 이제 워크샵을 겨울 땐가 그때 이제 한라산으로 간 적이 있어. 시험 끝나고 나서. 근데 우리 둘째 놈이 그때 한참 산에 미쳤었어요. 지금은 이제 얘기도 안 하지만. 그래서 산에 가고 싶은데 한라산에 대한 정복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주도 간다니까 한라산 가고 싶다는 거야. 근데 마침 그게 한라산 그 등산 계획이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 둘째 놈을 끌고 갔지. 끌고 간 게 아니고 지가 따라왔지. 그래서 저 같으면 한라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여러분 볼 때. 안 가죠, 당연히. 당연히 안 가는데 이 둘째 놈이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끌려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저는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이놈 가다가 이제 중간에 이러면 이제 데리고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일 뭐지 어디지 그 산장 있는 데까지 끝까지 갔어.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여기까지 됐으니까 요 위에 올라갔다가 만약에 못 내려오면 너 산에서 못 내려와 하면서 근데 저하고만 간 게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우리 저기 강철희 선생님 갔어요. 강철희 선생님. 그래서 저는 때려주고도 못 올라갈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 여기 있을게 기다릴게 이렇게 하고 아기를 강철희 선생님한테 맡겼어. 그래서 강철희 선생님하고 또 한 선생님이 있어. 예? 예. 그래가지고 그 두 선생님이 우리 아기를 거기서 끌고 이제 정상까지 간 거야. 정상까지. 예, 가서 거기까지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차피 기다리면 같이 내려가다 보면 제가 또 뒤쳐져요.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걸어 내려오고 있는 게 저는 미리 출발해서 쭉 내려오는데 이제 거의 내 밑에쯤 내려오니까 갔던 사람이 막 내려오기 시작하더라고. 거의 막 따라잡았더라고. 근데 아기가 안 내려오는 거야. 근데 아기가 올라갈 때는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가 고생했냐면 강철희 선생님이 고생했어. 빨리 못 내려오고. 강철희 선생님은 싫은 소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기하고 이렇게 이러고 내려보면서 이러고 애기 울고 막 그랬지. 왜냐면 밤에 어두워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참 그 좋은 추억이 있어요. 제주도 갔을 때 그게. 그 제주도가 바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에요. 그 다음에 생태경관 보존적은 곳곳에 있어요. 우리도 한강변에도 있고 그래요. 군사는 전방에 많겠죠. 네, 문화재 보고요. 암기하시고 이런 지역에 들어가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토지 소재죠. 허가 내고 심사 들어갔을 때 심사 기간은 15일이에요. 15일 내 허가 내주거나 또는 불허가 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핵심은 이거죠. 허가도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약 자체가 효력이 안 생겨요. 그 다음에 형사처벌입니다. 2학년 2반 이렇게 되지. 형사처벌까지. 그런데 사법상 효력이 무효니까 외국 사람은 취득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강행 규정인데 외국인 특례상 허가 받아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인데 효력 규정입니까? 단속 규정입니까? 효력 규정이지. 무효로 했으니까 효력 규정이지. 단속 규정이다 그러면 유효가 될 건데 그죠? 처벌만 하고 해. 효력 규정이잖아. 계약 자체가 무효여서 외국 사람은 취득을 못하는 결과가 돼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149페이지 보면 네 군데 허가 대상 지역을 암기를 꼭 하시라 이 뜻이고 넘어가셔서 150페이지 가시면 가로 3번이 있습니다. 가로 3번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요.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여기 신고관청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가 시군구청장을 얘기합니다.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 안에 허가나 불허가 해라. 15일이죠. 특히 동그라미 4번에 가면 법 11조에 따라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았을 적에는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특례상의 취득 허가는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 알아두셔야 돼요. 대비하셔야 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 외국인 특례상의 취득 허가 지금 보고 있는 걸. 그러니까 이 땅이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하면 필요 없다는 뜻이지. 그래서 대비하시고 요거.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가시면 가로 5번에 있습니다. 허가도 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그 계약은 효력이 안 생기죠. 제일 밑에 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거나 속여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쵸? 허가 받았다. 그렇게 되면 2학년 2반으로 처벌받는 겁니다.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152페이지 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하고 쉬도록 할 겁니다.
152페이지 가시면 제일 위에 박스가 있어요. 박스. 박스를 정리해 보도록 하고, 외국인 특례가 한 문제 나올 때 이 박스 내용이 거의 한 2지문, 3지문 이렇게 나와요. 거의 이거 나옵니다. 이거. 그 외국인 특례에서 취득 신고하는 건 뭐냐? 그 박스 보시면 소유권 취득입니다. 지금 보세요. 소유권 취득일 때 아까 규제한다고 그랬죠? 뭐에 대해서요? 토, 건, 공지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 이렇게 되죠. 자, 그랬을 때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면 제일 위에 그 계약서 쓴 날부터 60일 내 취득 신고예요. 30일 아니고 60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60일 내 취득 신고를 해야 될 걸 안 했다, 늦게 했다, 거짓을 했다 그러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 아니고 과태료입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했을 때 그래요. 자, 근데 이 계약은 원래 매매 계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환, 증여도 계약이죠. 증여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서 쓴 날부터 60일 내에 취득 신고예요. 교환도 그래요. 자, 근데 매매는 빠져요. 없죠, 매매가. 왜 그러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요게 적용될 때 외국인 특례 조문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일지라도 토, 건, 공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외국 사람이 체결하면 매매? 그 외국인 특례가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따라서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거래 신고해야 된다고. 거래 신고를. 이거 30일 내 하는 거예요. 거래 신고는. 그런데 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아까 신고서 양식을 봤습니다만은 매수 용도 같은 거 체크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일 때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이미 통계가 잡혀요. 매수 용도 같은 거 체크하게 해서. 여기서 외국인 특례에 따라서 신고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신고잖아요. 목적이 뭐냐? 통계 뽑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벌써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서 매수 용도 같은 게 통계로 잡혔으니까 또다시 신고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은 독특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 거래 신고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30일 내에. 외국 사람이 계약 중에서 교환이나 증여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고 당연히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신고 의무가 생겨. 그 취득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이건 60일이지. 교환이나 증여는 60일이고 매매는 외국 사람은 30일이 되는 거야. 요것만 적용되죠. 그래서 이게 빠진 게 된 거지. 그래서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것만 적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계약 외 원인은 이렇게 이건 소유권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 취득 신고. 6개월이에요.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하는 게 6개. 뭐가 있을까요? 암기까지는 필요 없고 여러 번 읽으시면 돼. 일단 가장 유명한 것은 뭐예요? 상속이에요. 상속. 제일 많다고 볼 수 있어. 상속. 그 상속과 거의 성질이 똑같은 게 합병이죠. 두 가지씩 기억하세요. 상속, 합병 이런 식으로. 포괄승계. 또요. 경매죠. 외국 사람이 경매 낙찰을 받을 때 6개월 내 취득신고. 매자로 끝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환매. 경매, 환매. 경매, 환매. 매자로 끝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판결이죠. 판결. 확정 판결. 그 다음에 신축, 증축, 개축, 축, 뭐 이런 게 있어요. 축. 그죠? 네. 그래서 6개. 이때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네. 만약에 6개월 넘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했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뭐요? 과태료. 자, 세 번째 건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국적이 바뀌었을 때도 바뀌었다고 신고하는 겁니다. 6개월. 이건 계속 보유 신고라고 합니다. 국적만 바뀌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의 양이 있는 거죠. 늘어난 거죠. 그래서 신고토록 합니다. 이것도 안 하면 똑같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되지. 그리고 박스에 있는 걸 잘 이렇게 암기하시는데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일단 지금 한 것 중에서 포인트는 60일이냐 6개월이냐 구별해서 출제해요. 두 번째는 이거 하면 이거 할 필요가 없어. 외국 사람이라도 매매 얘기가 나오면 30일이야. 거래 신고해 그거. 매매 나오면 외국 사람은 60일이 아니고 30일 이거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이제 지금 말씀드리면 계약일이죠. 근데 만약에 증여다 그랬을 때 요걸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한다 그러면 X에 X. 아주 어려운 거야 이거. 계약일 때는 뭐예요? 계약일이라고 하셔야 돼. 계약이다 그랬을 때 취득일 그러시면 안 돼. 취득일은 소유권 취득일이 되니까 이거보다 늦어요. 아시죠? 취득일은 여기 나오는 거 여기 구별하셔야 돼. 여기가 핵심.
한 번 나왔는데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요거. 자수하죠, 자수. 과태료죠? 근데 얻어맞을 사람이 자수해.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용서해 줘야지. 자수하는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출제 유력. 박스 밑에. 자진 신고하면 감경 면제 시켜줄 수 있죠? 자진 면제하면, 자진 신고하면, 자수하면 출제 영순위 이렇게 보여요. 오케이. 여기까지 보면 돼요. 자, 쉬었다가 토지거래과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